원수워크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보빈의 실을 감아 정리하는 법을 보여드렸어요. 이번 시간에는 실을 바늘에 끼우는 법과 매듭 짓는 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실, 바늘, 가위를 준비했고요. 우선 실을 잘라보겠습니다. 25번사 실을 준비했고요. 보통 자수를 놓으실 때 실은 한 40cm 정도로 잘라서 준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실을 너무 길게 준비하시게 되면 수를 놓으실 때 이제 실을 막 엉키는 경우가 발생해서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서 너무 길지 않게 한 40cm 정도로 잘라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은 매듭 짓는 법만 살짝 보여드릴 거라서 너무 길지 않게 한 요 정도만 잘라서 준비할게요. 이렇게 자른 실은 원하는 가닥수만큼 이제 뽑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한 가닥만 일단 오른손으로 잡으시고 나머지 5가닥은 왼손으로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빼서 한 가닥씩 정리를 해서 모아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가닥수만큼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3가닥 3가닥 이런 식으로 나눠서 오른손으로 다 잡고 왼손 검지로 이 실을 좀 달래면서 살살 이렇게 꼬이지 않게 풀어내서 사용하시는 법이 있어요. 보빈에 오랫동안 감겨있던 실들은 이렇게 꼬불꼬불 거려요. 그래서 한 가닥씩 뽑아서 사용하시면 좀 이렇게 실이 정리되는 효과가 있어서 좋기는 한데 한 가닥씩 뽑아서 합친 거기 때문에 각각의 실이 조금 따로 노는 경향이 있고요. 이렇게 동시에 같이 나눠서 뽑은 실은 얘네들이 같이 붙어 있어서 실이 따로 놀지는 않지만 실을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가르실 때 엉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 부분에서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준비한 실을 바늘에 끼워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실이 각각 여러 가닥이다 보니까 한 번에 바늘에 이렇게 끼우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침의 도움을 조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살짝 침을 묻혀주시고요. 요거를 이렇게 왼손 검지랑 엄지로 납작하게 힘을 줘서 눌러주시면 얘네들이 굉장히 힘있게 빳빳하게 서 있는 게 보이시죠? 요거를 그래서 바늘 귀에 이렇게 통과해 주시면 한 번에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끼우신 실은 일반 바느실을 하실 때에는 이 2개의 실의 길이를 맞춰서 2개 같이 매듭을 지어서 쓰시기도 하는데요. 자수를 놓을 때는 바늘을 빼서 방금 수 놓은 거를 풀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길이를 하나는 이 정도 길면 하나는 그 한쪽의 실은 그거의 반 정도 길이로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이 긴 쪽 실 끝에 매듭을 지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실은 2분의 1 정도나 아니면 3분의 2 정도 이 정도 길이로 만들어 주시고 긴 쪽의 실에 끝에 매듭을 지어 볼게요. 그럼 이제 왼손으로 이 실을 잡으신 다음에 오른손 검지 위에 이 실의 끝을 올릴 거예요. 이때 많이 하시는 실수가 이런 식으로 이런 방향으로 거꾸로 올리시게 되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서 이 실 끝이 위쪽으로 향하도록 이렇게 검지 위에 올리고요. 그 위를 바늘로 이렇게 눌러서 고정할게요. 보이시나요? 그러면은 이제 왼손으로 이 긴 쪽 실을 잡고 앞으로 한 바퀴, 앞으로 2바퀴 이런 식으로 돌릴 건데요. 또 많이 하시는 실수가 뭐냐면요. 이렇게 실을 검지 위에 올려서 준비까지는 잘 해주셨는데 긴 쪽의 실을 잡고 돌리는 게 아니라 이 짧은 쪽의 실을 잡고 돌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짧은 쪽의 실을 잡고 돌리게 되면 뺐을 때 바로 매듭이 안 생기고 풀어져요. 그래서 항상 주의하실 점은 검지 위에 올리고 바늘로 눌렀으면 긴 쪽의 실을 잡고 내 몸 쪽에서 바깥쪽으로 한 바퀴 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내 몸 쪽에서 바깥쪽으로 또 한 바퀴 더, 2바퀴
저는 조금 크게 지을 거라서 한 바퀴 더 돌려볼게요. 3바퀴 정도 돌렸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렸으면 제가 지금 오른손 검지로 돌아간 요 부분을 계속 잡고 누르고 있죠. 그러면 이제 왼손으로 요 부분을 움켜쥐고요. 요렇게 바늘 밑으로 내려볼 거예요. 끝까지 쭉 바늘을 빼주시면 여기 요렇게 매듭이 보이시나요? 매듭이 생긴 게 보이시죠? 그러면은 이제 이상하다, 나는 조금 끝쪽에 매듭이 생겼어요, 내지는 안쪽에 매듭이 생겼어요 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무슨 차이냐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실을 오른손 검지 위에 올리고 바늘로 고정을 시켰죠. 이 고정이 되는 위치가 매듭이 생기는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끝쪽에다 매듭을 짓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끝쪽에다가 바늘을 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다 매듭을 짓고 싶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안쪽에다가 바늘을 위치를 해주시면 돼요. 저는 여기 중간쯤 이 정도에다가 놓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에서 바깥쪽으로 한 바퀴, 위에서 아래로 2바퀴, 위에서 아래로 3바퀴, 위에서 아래로 4바퀴 이렇게 감아봤어요. 그리고 움켜쥐고 다시 빼면 또 이렇게, 이번엔 조금 위쪽에 매듭이 생겼죠. 그러면은 이 감는 횟수에 대해서도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3가닥의 실을 쓰고 있어서 2-3번 또는 3-4번 정도 감았어요. 그런데 25번 싸기 때문에 가닥수가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두꺼운 손을 표현하셔야 돼서 6가닥을 쓰실 때에는 2번 이상 감게 되면 매듭이 너무 커요. 매듭이 크면 자수를 놓았을 때 뒤에 매듭이 비칠 수도 있어서 6가닥 실을 쓰실 때에는 1번 정도만 감으셔도 괜찮아요. 6가닥이라고 가정하고 이런 식으로 한 번만 감으셔도 되고요. 3-4가닥 쓰실 때에는 보통 원단에 따라 또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원단이 유난히 구멍이 커서 좀 매듭이 잘 빠지는 원단이다 하면은 한 4번 정도 매듭이 커지도록 단단히 감아주시면 좋고요. 그렇게 원단에 구멍이 크지 않다 하시면 보통 2-3번이면 괜찮아요. 그래서 2번 또는 3번 정도 이렇게 감아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얇은 선을 표현하고 싶으셔서 1가닥 또는 2가닥을 쓰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때는 실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거의 6번 가까이 돌려도 매듭이 일반 3가닥으로 2번 정도 돌린 정도의 매듭 크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게 1가닥이라고 가정하면 그때는 거의 6번 정도 이렇게 감아서 빼주셔야 어느 정도 원단에서 이렇게 빠지지 않는 크기의 매듭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매듭을 지어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4개의 영상에 걸쳐서 자수 재료 준비와 자수 시작을 위한 기초적인 내용을 배워보았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기초 기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릴 거예요. 가장 쉬운 스티치부터 시작할 예정이니까 실, 바늘 준비하셔서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